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이었고 8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상황이 다사다난한데요. 일단 내일 당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좀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FOMC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수출이 감소세가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지수가 하락한 폭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특히 소형주들이 좋지 않았고요. 소형주가 좋지 않다는 건 역시 코스닥도 좋지 않다는 거죠. 코스닥은 더군다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FOMC가 있었죠. 그리고 어젯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0.5% 정도 하락을 한다 그랬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리를 0.25% 혹은 인하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이만큼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시장이 조금 실망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인하를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랬다고 하면은 시장이 반겼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의 경제 흐름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금리는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치와 경제가 좀 분리돼야 되는데 미국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지만은 연준도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결과가 한국 시장에 그대로 투영된 그런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어요. 대형주들이 특히 좋지 못하면서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사실 오늘 한국 시장의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괜찮습니다. 수급의 흐름이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지수가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그만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어떤 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금까지는 분위기예요. 뭔가 여기에서 극적인 반전이 나오지 않으면은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22일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오늘 한국 시장의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역시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후의 흐름의 경우에는 역시 주식시장의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부 변수의 어떤 의한 그런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장에는 외무장관 쪽에서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는 낳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내일장은 특별한 어떤 반전이 없다고 하면은
좋아야 뭐 혼조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역시 외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의중이 워낙 확고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뭐 그 고노 외무상이죠. 그 강경화 장관하고 회담을 했는데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떨어져요. 일단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치명타입니다. 정부나 어떤 그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자체 개발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국산화가 되고 일본의 어떤 기술력을 따라가려면은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고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그 투자자들, 외부에서 보는 투자자들,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전부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좋지 않을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어떤 대응 자체가 더 어떤 좀 큰 좋지 않은 대응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겠죠.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내일 장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또는 배제가 됐다 그랬을 때는 시장이 다운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내일은 좋은 흐름보다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추세적으로는 역시 이천선이 이탈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 조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